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모실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2월 말에 출연을 해주셨었죠.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의 PC이다. 근데 이게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해석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 엔비디아 지수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올리고 있는데요. 한 단계 좀 미국 증시는 레벨업 상승이 된 것도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는 좀 어떤 부분들을 체크했으면 했을까요? 우리는 따라가지 못해요. 따라가지 못한다. 네.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된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거기서도 종목 선택을 뭐 했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네. 그러니까 그리고 파생 쪽에서는 지금 하방 공격하고 있고. 파생 시장에서요? 예. 파생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네. 우리가 요번 장은 그냥 엔비디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하나의 엔비디아 압축됐어요. 네. 다른 것들은 다 탈락됐어요.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니라 예, 엔비디아 하나로 압축됐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밤에 뭐 파월 장은 지금 시장이 좀 과열됐으니까 비둘기파적 발언보다는 좀 매파적 발언을 할 것 같고 그게 시장을 붕괴시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가 변동성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또 비트코인. 비트코인. 네. 그러니까 이번 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종합니까라는 건 엔비디아하고 비트코인이 부러질 때.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이 방향을 함께 가나요? 지금 저는 만약에 차익 매물 변동성이나 공격한다면 그 두 가지 상품을 상징적으로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격의 변동성은 1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네. 중요한 맥점의 엔비디아 가격이 얼마였나 한번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수 한번 보시죠. 예. 이 종합주가지수가 1월 2일 날 2680 찍고 1월 17일 날 저점 찍으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요번에 21일 날 요거 십자가 표시한 게 21일 날 엔비디아 이때가 엔비디아가 670불입니다. 네. 실적 서프라이 나와서 3일 천하에 급등 나왔거든요. 820불까지. 그럴 때 우리 이 직전 고점 돌파 실패했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운봉 맞았죠. 네. 그 다음에 28일 PC가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때가 엔비디아가 770불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으로 보면 요때는 거의 7,000불 아래였고 요게 7,700만 원. 7,000만 원, 7,700만 원. 어때요? 여기는 이상하게 이렇게 2,680만 가면 윗골이 달리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파생시장에서 삼성전자 쇼 깔아버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시가 1등 종목. 그러니까 이게 그 코스피 200 종목의 구성에서 이게 문제예요. 삼성전자요? 예, 삼성전자가 전체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요번에 제가 75,000원까지 갈 때니까 거기서 매도하라 그랬는데 75,000원 딱 찍고 지금 72,000원대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요번에 나스닥이 어디까지 변동하나 그다음에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좌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이 구간 동안에 수익률 게임을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이럴 때 코스피 200, 코스타,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어떤 게 시장 대비 초과 상승을 주고 있고 어떤 건 또 하락하고 롱숏을 그 현장에다가 물어보거든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2월 21일 엔비디아 실적 모멘텀에서 3월 6일까지의 상승 1등이 대부분들 여기 보시면 방산이에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 넥선. 그 다음에는 개별 재료 외에 삼성생명이 삼성그룹에선 최고고. 한번 주가를 또 보세요. 그리고 이제 HD 일렉트로닉 다음 타자의 LX 일렉트로닉 전력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여기 비율을 보세요. 10에서 30%입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에너지는 주지는 않았어요. 반대 세상 보죠.
그동안 급등했던 거 하락이 제법 커요. 그러니까 TCC 스틸, 한진칼, 하나솔루션, 카카오페이, 이 LG와 이게 상징적인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쇼 걸린 거예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네. 알테오젠. 이 알테오젠이 선도주 나오니까 이제는 또 따라가기. 이게 바이오주는 딱 보면 1월 달 전에 고점 나와요. 그 JP 모건 컨퍼런스 전에. 네. 그때 셀티로 보면 23, 4만 원. 지금 17, 8만 원. 그리고 3, 4월에 또 여러 가지 무슨 핫캔이 모멘텀에서 꼭 3, 4월 달에 또 한 번 게임을 해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패턴인가요, 대표님? 20년 패턴 이거 돌리면 네. 수학 공식 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3, 4월 되고 또 5월 달부터 박살을 내요. 네. 이게 죽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바이오주 매매하신 분들께. 예. 그러니까 문제는 요번에 또 뭐 땄다, 뭐 기술 수출했다, 뭐 무슨 발표한다, 꼭지에 따라가지 마세요. 있는 분들 얘기고, 예를 들어서 레고콘바이오가 알테오젠은 저랑 오리온 사겠습니다. 오리온이요? 레고콘바이오 인수했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레고콘바이오가 너무 급등할 때는 이제 그 지분 가치가 예를 들어서 지주사 쪽으로 네. 지분 갖고 있는 이런 것들로 또 이동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HBM이나 관련된 종목들의 반도체가 여기서 몇 가지가 안 나와요. 여기서는 오히려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뭔가 바이오하고 전력 설비 여기가 이제 코스닥 종목에서는 상승률이 40에서 100% 네. 이 에너지고요. 하락 종목들은 그동안 급등했던 아니면 초전도태 관련주들 이제 재료 박살난 것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DI가 1등이에요. 반도체에서는 DI.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그 다음. 여기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주하고 여기도 방산 전력설비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2월 21일 엔비디아 모멘텀으로 움직인 종목들을 이렇게 쭉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플러스 종목 선택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했느냐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수익률을 극단화 이렇게 차별화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장은 뭐 반도체나 HBM 좋다고 그러는데 내 종목은 왜 안 갑니까? 이런 게 허다하고 네. 몇 가지 세팅된 종목들만 돌리는 차별화장이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따라서 같은 테마 속에서도 하늘과 땅, 롱숏이 좌우되니까 실전 매매에서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든 장안 같아요. 대표님 앞서서 그 파생 시장에 공격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그 공격이 있다는 건 앞으로도 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변동성이죠. 네.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엔비디아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종목의 변동성만 계속 나온다는 얘기고 이 파생 지역에서 매도 공격이 나왔다는 얘기는 네. 제가 이 362.5가 종합주가 지수가 2685 여기서 지금 3번 두들겨 맞았거든요. 정확하게 3번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305 제가 전번 시간에 엔비디아 750불, 선물 355 네. 이게 생명선이라고 나스닥 15,900 그 다음은 15,500입니다. 네. 이게 생명선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가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갖다 해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거나 엔비디아에 뭔가 대체되는 노이즈가 뭐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뭐가 터졌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파월 의장이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이상한 단어를 얘기해갖고 또 그냥 변동성이 생각보다 그냥 더 끔찍하게 나오는 이런 장이 이 파생시장에서는 벌써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오늘까지가 354.5에서 마감 때 돌렸습니다. 지금 이 나스닥이 오늘 260포인트 빠지는데 뺐다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355는 지지했어요. 이 355가 28일 전에 야간 시장에서 PC 좋게 나왔습니다. 저점에서 렛츠고 했던 자리입니다. 딱.
그게 362까지 7포인트 올린 다음에 다시 오늘 그걸 깬 거예요. 네. 그러면 이 355는 절대 붕괴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355 붕괴했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그동안 올랐던 걸 5개 매도해서 숏을 거는 에너지가 등장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미결제를 이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는 3월 물이 미결제가 청산이 됩니다. 네. 그리고 롤오버가 돼요. 6월 물로. 그 과정에서 그동안 올랐던 것에 숏이 걸려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점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전번에는 72,000원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급락해도 저는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75,000원 딱 찍고 또 죽여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300만 주를 때렸어요. 하루 만에. 네. 이것도 연속성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체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똑같아요. 그냥 SK 하이닉스 온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28일 그리고 2월 달 이게 13만 원, 이제는 SK 하이닉스는 15만 5천 원 깨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뭔가 빌려다가 숏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엔비디아가 부러졌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부러지는 재료는 뭐가 하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미중 간에 갈등이 있지만 또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수주했다. 이게 지금은 계속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딱 했더니 삼성전자 이제 됐대. 그러면 이게 완전히 롱숏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재료 나오는 순간에 삼성전자는 10% 올라가고 SK하이닉스는 20% 부러질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3월 달에 뭐라 그럴까요? 이 반도체를 매매하는 사람들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되는.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는 그래서 SK 하이닉스 오니의 급등 종목들 따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바닥권에서 이런 확률을 노리고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든 못 간 것들 중심의 순환 매매만 세력주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은 SK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때리고 전반적으로 다 때렸습니다. 개인을 제하고는. 네. 그래서 오늘 밤과 내일 밤에 파월 의장 입을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나스닥을 하단을 지지 못하면 이게 다음 주 12일까지 가버려요. CPI. CPI 발표 전까지요? 예. 네. 그러면 그동안 차익 매물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HBM 관련됐던 소부장이든 만만한 미치들 아니에요. 저는 그쪽 갖고 계신 분들은 현금화 시켜놔라. 그리고 12일 날 편안하게 판단해라. 네. 이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CPI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시장에 긍정적인 건가요? 그렇죠. 그동안은 2월달 CPI는 뒤통수 때렸잖아요. 네. 아직까지 그 뭔가 그 CPI는 찝찝해요. 이 부분이 오늘 파월 의장 입에서 네. 뭐 데이터 디펜던스로 3월달 그거를 더 봐야겠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금리 인하 시기 상조 6월달 그러니까 6월달에 하는 거를 지금 그 6월달 연준이 거의 저는 할 것 같거든요. 금리 인하를요? 예. 그런데 그게 늦춰지는 발언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또 골 때리게 된다고요. 그거를 저는 미결제가 어떻게 변하나 그거 갖고 체크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시 이제 종목 업종 쪽으로 돌아와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방산주인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님. 오늘 장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어떤 종목이었죠? 급등세가 나왔는데 전주에 전쟁 연결고리 종목 방산주 정책 관련주를 추천을 해주셨었고 또 미국 밸류체인 종목 중심으로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투자 전략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 뭐 방산주 지금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 상위 종목들이 LIG 넥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게 어저께 겁니다. 네. 어저께 거는 완전히 방산주 일변도예요. 네. 그런데 현재 단가에서 목표 수익률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산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트레이딩 하라고 그럽니다. 반은 들고 가고 반은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나
3월 말까지 길게는 7월 달까지 네. 이게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환율 1339원 이걸 뚫나 안 뚫냐 북한과 러시아 관계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네. 방산 그 관련된 국방비 비를 증액했죠. 7% 증액해 네, 버렸어요. 맞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또 이 노이즈고요.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 쪽의 그 균형의 추가 저는 3월에서 7월까지는 저는 오히려 중동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이 변동성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나가 방산주 에너지를 보는데 방산주를 제가 하나 시스템 갖고 이해를 할게요. 16,000원에 산 거 18,000원과 19,000원에 반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만 원 넘으면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2만 원을 치고 나갈 때는 이 방산주도 여기 보면 몇 가지 핵심된 대장주 갖고만 움직이지 밑에 단은 전혀 안 움직여요. 뭐 퍼스텍이든 비텍이든 스페코든 뭐 관련된 그 밑에 단의 중저가 옐로칩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대장이 올라갔다가 눌림목 줄 때 반 갖고 팔고 사고만 하다가 이게 환율이 급등하고 컨트리 리스크가 하면서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4개가 같이 떨어지면 이게 치고 나간다고요. 저는 그 상황을 특히 14일 로로와 하면서 볼래요. 그리고 20일 날이 전후가 또 연준이니까 이게 이제 오늘 밤부터 20일 연준까지 이제 그 분위기가 스멀스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한 축하고 그다음에 미국 밸류체인 관련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전력 설비예요. 거기서도 1등이 HD 일렉트로닉, 효성중공업다가 이제는 거기서 두 번 타자 LX 일렉트로닉, 재룡전기 밑에 단에서 이제 막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런 C소식 매매, 그러니까 후발주들의 미국 밸류체인, 공장 들어가거나 땅 파고가거나 이게 전력 설비라는 게 소형 원전도 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방산, 소형 원전, 전력 설비, 그럼 이거는 또 큰 그림으로는 10월 5일 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다. 여기에 연골고리와 같이 연속선 상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2차 전지를 죽이고 태양광을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미국 트럼프도 분명히 중국 때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고 미국 빨리 들어와. 분명히 또 주한미군 갖고 또 흔들어 버릴 거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또 노이즈가 그러면 바이든 정부가 취재했던 거에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플러스 쪽으로. 여기 롱숏이 이게 2차 전지가 요새 못 가고 누르고 테슬라가 자꾸 눌러지는 거고 이게 하나의 또 큰 그림의 또 물줄기거든요. 이런 걸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산주는 추세인데 반은 트레이딩해라. 네.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에너지는 아직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이 글로벌 이 단어를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국방비 7%뭐 이런 사선 뉴스들을 한번 쭉 봅니다. 그리고 진짜 3월 대선 후에 말에 푸틴이 오나. 저는 이 카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카드가요. 여기에 따라 이게 만약에 오죠. 그럼 방산주와 전력사비, 원전 이런 것들이 전 치고 나가고 오히려 환율 급등하고 그때 IT가 차익 실현 내면서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또 등장하나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언제냐? 3월 17일이에요. 네. 3월 17일. 그리고 3월 20일 연준이에요. 우리 4월 10일 총선이에요. 요 3월 17일부터 4월 10일이 이 동북아시아 컨트리 리스크 구간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환율, 금리, 매크로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에서는 CPI가 확인된 거라고요. 양회는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률 둔화, 중국이 발목 잡고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지금 비트코인 다음에 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현재 수준에서 금 상승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런데 지금 210불 1온스당 여기서 10% 먹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각에서는 뭐 금 수요가
증가할 거다. 뭐 인도 매수 수요나. 근데 저는 중국 중산층이 금을 팔 것 같아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 중산층들은 네. 꼭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영끌 집이라든지 뭔가 잘못 그동안은 잘 살았다가 부동산 이 문제 때문에 망가진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이걸 메꾸려고 그러면 부동산은 팔리지도 않고 팔 수도 없어요. 그럼 못 팔겠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금 같은 자산들이 다른 자산을 파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충돌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정하면 금이 올라가는 그 상품 간의 롱숏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2,100불에서 금을 산다? 100불 정도. 오히려 저라면 투자자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그 금이 2일 온수당 20에서 25만 원대 그때 한번 금 러시가 나와서 많이들 사놓으셨거든요. 네. 그걸 40만 원 넘으면 현금화 시켜놓으시죠. 그럼 1년 지나면 또 한 30만 원 초입해서 다시 살 기회가 주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길게는 나토까지 정상회담까지 7월입니다. 그래서 3월 17일부터 짧게는 4월 10일. 길게는 나토 정상회담까지 이 한반도 중심으로 중국, 대만, 러시아, 북한, 일본, 우리나라 여기서 군사적인 부분이 어떠한 균형 이게 스테이터스 퀘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스테이터스 퀘어에서 요동을 치는지 어디 힘의 균형이 어디로 쏠리면 이게 또 초기 조건 변화로 노이즈를 일으키거든요. 이거를 방산주하고 원전하고 전력설비주 갖고 샘플링하면서 대응하면 실전 매매에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승주 대표님의 뷰를 보고 또 매매하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길게는 7월까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지금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방산, 전력설비, 소형 원전 쪽은 반 정도는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반은 그냥 지속적으로 들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거기가 IT보다 더 수익이 클 것 같아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주도주 같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변동성 보는 건 미결제가 수상해요. 미결제 약정? 네. 예. 지금 이제 내일 지나고 금요일 빠르면 금요일 다음 주부터는 미결제 청산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결제 이건 시간관계상 나중에 자료를 좀 보시면서 혼자 공부하시는데 미결제가 8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 장이 좋으면 저는 선물 이 케이스 한번 보세요. 그냥 선물을 삽니다. 네이키드로 합성하지 않고. 네. 상방이야. 장이 좋으면. 장이 좋으면. 네. 반대로 장이 좋으면 네이키드로 팝니다. 그러면 이게 매수 미결제가 증가하고 매수 선물 네이키드 매수 매수 미결제가 증가하고 긍정적인 플러스죠. 네. 아니면 네이키드 매도하면 미결제가 마이너스로 증가하면 하락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나 증권 금융 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빨간 색깔이에요. 그런데 매수했어요. 근데 미결제가 감소한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거는 미결제가 감소한 매수는 청산 매수라고 합니다. 환매수.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요게 이제 어려워요. 환매수가 됐다는 얘기는 선물 매도를 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물 매도가 들어가 있는 거는 무슨 ETF나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매수 선물 매도가 합성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매수와 선물 매도가 환매수되면 삼성전자를 인수해 죽이면서 선물 매도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서 청산들을 요새 이 짓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때렸다 환매수나 금융투자 때렸다 환매수 이게 네이키드 장 좋아서 매수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362.5에서 쌍봉, 쓰리봉 주고 지금 7포인트 뺀 게 이게 청산 매수. 그런데 이제 다음 주면 롤오버가 됩니다. 롤오버가. 이게 청산되지 않고 그대로 이동하면 안 빠져요. 네. 그런데 만약에 청산 들어가요. 그러면 그동안 현물에서 샀던 거를 엎어치기 들어간다고요. 이게 잔인한 롤오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시그널로 청산을 하는지 롤오버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거는 거예요? 나스닥이나 바울 의장이 바른 이벤트 드라이브니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따라 요동의 진폭이 생기는 거예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6월 달에 안 하는 상황에 나왔다. 그래서 기술주가 뭔가 CPI도 부정해서 쇼크가 나왔다. 그러면 선물 쪽에서 어디까지 변동할 건지를 감을 잡아야 됩니다. 355가 개장이 중요한 자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최악의 자리를 하나 예측을 해볼게요. 최악의 자리. 선물로 만약에 이번 파동에서 가장 또 공격적으로 시장을 죽인다. 만약에 했을 때 파생시장에서 이거 어디다가 갖고 왔냐. 355가 아니라 한 350이나 40 이후로도 아니요. 보시는 거예요? 345. 345요? 예. 100포인트. 네. 이 100포인트 이틀 만에 나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100포인트라는 건 종합주가 지수로 따졌을 네. 때 100포인트. 전에 한번 기억나지 않으세요? 하루 만에 70포인트 빠지고 막 그 공격 나온다니. 네. 그럼 70포인트를 빼요. 뭐 뺍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 현대차, 기아. 이런 걸 뺀다는 얘기죠. 그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그 끌개가 오늘 밤부터 12일까지 이제 그 이벤트들이 그냥 줄줄줄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를 앞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결제가 예. 지금 요 미결제 보세요. 지금 고점이 있을 때 최고가 29만 개입니다. 이게 빵이 돼요. 14일까지. 네. 그러면 월요일부터는 4, 5만 개씩,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한 10몇만 개 정도 남겨놓습니다. 12만 개. 그럼 매일 4, 5만 개씩 청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아직까지 미결제 6월물은 하나도 별로 안 늘어나요. 이게 하루 만에 4, 5만 개씩 증가, 이게 월요일부터 증가하나 보세요. 그때 355 절대 깨면 안 돼요. 355. 엔비디아 770불. 그 다음 비트코인 8,700만 원. 이걸 깨면 그쪽 바스켓 공격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그 맥점들을 잘 기억해서 그걸 깨면 이거 깼네. 그러면 파생 쪽의 변동이니까 리스크가 현금화 시켜놔야겠구나. 이런 흐름을 14일까지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앞서서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선 연결고리로 이미 주도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저는 주도주는 그러니까 갈등 구조라든지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저는 거의 80, 90% 이번 11월 5일 선거는 트럼프 우위로 보고 세팅을 계시죠? 하고 네. 모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거기 가서 공약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우리가 우클릭했는데 주한미군 또 딴지 갈 겁니다. 아니 연합훈련하고 뭐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주한미군 주둔 비용하고 또 협박할 거예요. 방위비 분담해라. 예. 예. 그럼 또 우리가 또 지금 굉장히 재정이나 이런 게 취약하고 뭐 난리인데 방위 분담 이 문제가 또 하나 등장할 거고 이게 그냥 등장하는데 이거를 왜 하냐? 빨리 들어와. 리소링. 우리나라도 투자를 빨리 해. 이게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장비주라든지 효성중공업, HD 일렉트로닉 다음 타자에 이제 LX 일렉트로닉이나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게 저는 금년 연말까지 같아요. LX 재룡전기, 일정전기, 가온전선, LX 마린 솔루션 이런 변압기, 전선, 기자재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저는 2차 전지나 소부장보다는 더 셀 거라고 봅니다. 선도주가 일단 효성중공업, 현대 일렉트로닉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선도주입니다. 벌써 선도주 그래프 보세요. 이제는 보유자형이지 여러분들 이거 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재룡전기가 지금 벌써 이제 역배열 종목 2만 원, 22,000원, 122선 밑에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이 에너지가 효성중공업이나 HD 일렉트로닉 덕분이에요. 네. 그러면 LS 일렉트로닉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끌개를 좌우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뭐 1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도주, 후발주의 순환이 자꾸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한 틀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원전, 소형 원전, SMR을 건드릴 겁니다. 그러면 한전 KPS, 한전 기수는 요새 계속 7만 원만 가면 눌러요. 그런데 한전 KPS는 이제는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모양을 갖추고 있고, 여기도 밑에 단의 원전, 소형주, 뭐 G2파워든 다 이런 거 움직이지 않아요. 1, 2등만 지금 먼저.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월 중순부터 우리 총선이나까지는 이러한 전력 설비, 방산, 원전 이런 것들의 대장주만 건드려 보는 거죠. 그리고 후발주는 제가 하나 다원시스만 권해드리겠습니다. 왜 다원시스 많이 해요? 이건 증작 게임 하는 것 같거든요. 증작 게임. 증작 게임이요? 요게 3월 14일 날 그 11%의 신주 배정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13일 날 권리락이거든요. 네. 그럼 12일까지 사놓아야겠죠. 그러면 그리고 언제 신주를 상장하냐면 5월 13일. 요 구간에 요거는 증작 게임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언제 급등하면 신주 상장시키고 급등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3월 달에서 5월 달에는 12,000원과 15,000원이 박스만 흔들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 제2의 고용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조절해 가시면서 이런 것들은 뭐 3월 말 감사 보고서니 뭐 상장 폐지 요건이 이런 거 신경 전혀 쓸 필요 없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집중하시는 게 3, 4월은 어떻겠나 이렇게 종목별로 주도주의 물주기가 뭔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 HBM은 저는 못 올라간 거 찾기, 으쌰 나오면 때리기. 이거는 뭐라 그럴까? 선수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네. HBM 매매 관련된 종목들 매매하기가 제일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장에서는 화려한데 실제 수익률 게임은 전선주보다 못해요. 아까 그 방산주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요새 뭐 IT 쪽에서는 저는 패턴 B 용수철 파동을 노려라. 이게 시세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누르는데 안 빠진 종목은 용수철을 이렇게 계속 누르다가 이 힘이 위에 힘이 탁 오면 텅 튀죠. 이런 그래프 계속 떨어졌다가 찌글찌글거리다가 요새 이런 N자형 이 종목들이 이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IT 쪽에서는 SNS텍이 나왔고 AD 테크놀로지 나왔고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게 또 중요하고요. 이제 하나마이크로는 이런 파동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방산이나 전선주에서 아직까지 못 간 것들도 이런 패턴 있는 거 찾아내는 거. 바이오에도 이런 패턴 찾아내는 거. 이런 게 이제 종목별로 좀 필요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력 설비, 방산, 원전 쪽 이쪽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다원시스 말씀을 또 하셨는데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걱정이실 것도 같은데 일단은 12,000원, 15,000원 선까지는 박스권 매매가 가능할 거고 5월 이후로 시세 분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저것도 해보겠습니다. 보면 예. 작년에 고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큐렉소 갈 때 고영은 계속 눌렀거든요. 네. 만천에. 그래서 그거 왜 안 가냐 그러는데 그 뭐라 그럴까 이럴 때 안달 바이러스 걸리신 분들이 그거 바닥에 털고 딴 거 하시거든요. 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억대로 매수해도 되고 이게 튀는 타이밍은 이걸 그 거버넌스나 이거의 유증 게임은 신주 상장시키고 올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게임은 2만 원 이상 보여요. 고영도 11,000원 그렇게 난리 짓눌렀다가 튀니까 24,000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한 6개월 걸렸거든요. 이것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국 진출 연결고리,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장비주 중심으로 체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 번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대표님. 저는 어떤 주가든 뭐 어떤 전략을 짤 때는 우리의 눈에 콩가루를 씌우게 하는 끌개가 있나 없나를 찾습니다. 네.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저는 11월 달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또 있지만 저는 또 개별 종목으로 제가 왜 자동차 부품단에서 최근에 뭐 네오했더니 SL이니 이런 종목들 왜 선정시키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있냐? 뉴스인가요? 사면이라고 아세요? 사면? 네.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중소기업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예.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자동차 부품의 모든 모터, 제어기기, 감속기, 모션 컨트롤러 모든 네오토하고 이 종목은 그 모터 제어 감속 관련된 부품입니다. 근데 이게 상장을 합니다. 여기 밑에 빨간 박스인데 상현. 예. 예. 12일, 13일 날 일반 청약을 받고 네. 21일 날 상장시킵니다. 그러면 상장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거 상장 전에 이쪽 비슷한 종목들을 머니게임 하나 보란 얘기입니다. 자동차 부품단에서 몇 가지 SL, 네오오토 이런 종목들, 이지 그리고 여기에는 또 알리바마 그 조지아 공장의 미국 밸류체인 네. 그리고 미국 공장 들어가는 삼성 SDI 연골고리의 2차 장비 전고체 종목들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계속 눌렀다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이 2차 전지 전고체에서 CI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수학 공식같이 움직여요. 저는 CIS 움직이면 그 다음 타자는 하나기술이구나. 또 그 다음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TSI 여기 샘플을 딱 잡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세요. CIS 지속적으로 빠져갖고 쌍바닥을 줬죠. 그러다 거래 터지니까 탁 치고 나가는 거 보세요. 재료도 있지만 요게 직전 고점이 16,000-7,000원대를 돌파하면 여기는 단기 매도를 하시면서 밑에 단을 가시는 겁니다. 그동안 박살낸 것들입니다. 하나기술, TSI. 이 TSI는 아직 거래량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찰 대상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거래량이 탁 터질 때 첫 번 가면 윗골이 달립니다. 120원. 만원 가면 이건 단기간에 지금 8,000원대 사신 분은 반은 때렸다 다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파동이 나오나 그러면 이쪽도 하나의 뭔가 끌겠는데 여기에 관련된 게 대장이 삼성 SDI가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너무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삼성전자, 삼성 SDI는 전혀 연기금이다. 이거 때리는 주체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또 거버넌스에도 이거 정리하는 쪽이다. 네. 삼성 SDS 하지 마. 삼성 연기하지 마. 삼성 SDI 하지 마. 묻지 마세요. 기업 분석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이쪽은 숏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로 삼성생명 땡길 테니까 이 롱숏이 되는데 이제 전번 시간에 연기금 매도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났다고 해서 농심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부터는 보셔도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연기금 포트 비우기에 포함이 됐던 종목이군요. 요것도 그랬죠. 연기금보다 예. 저는 갖다 해서 빅펀드가 정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통 정리가 다 끝난 것 같고 여러분들이 거버넌스 게임이라든지 이 게임은 네. 이 거버넌스 게임 하면 주가 오르는 것만 생각하세요. 인위적으로 떨이는 것도 많습니다. 분할시키거나 해서 어느 기간 동안 그 개미 털기 구간 이게 선수들 중에서는 먼저 땡기는 게 있고 개미 털기 하는 게 있어요. 네. 거의 1년 동안 박살을 내요. 그러면서 물량을 계속 늘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담보가치 높이는 게임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동을 걸면서 때린 거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대니까 요거 한번 거버넌스 게임으로 가장 유명했던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그룹 말씀하실 거예요? 예. 예. 하나그룹의 거버넌스 게임이 지금 우리 그 투자 공부하시는데 스타디 하시는데 굉장히 대주주의 탐욕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2021년도에는 이 김동관 사장이 하나종합화학, 이 하나종합화학이 삼성종합화학이거든요. 삼성테크 인수하면서 2015년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셔서 갖고 이 빅딜이 있었어요. 2조 빅딜. 그래서 하나종합화학을 인수하면서 삼성종합에서 하나종합화학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계약 조건을 했냐면 2006년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지분을 내가 인수하겠다는 풋옵션 조약을 했어요. 이게 이 돈이 몇 조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갖고 와? 그래서 김동완 사장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니콜라 나스닥 상장.
그래서 일각에서는 급등할 때 신고에 성공했다. 2조 니콜라 투자에서 2조를 차익을 본다. 이 기사도 보신 분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기 사건으로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 그래프 보세요. 완전히 그냥. 그런데 회사는 그렇게 크게 닿지 싸게 들어갔거든요. 이 차익을 실현을 못 시켰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털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로 갑니까? 수소 사업으로 갑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니콜라 팔아갖고 아니 지금 수소 사업 얘네들이 함께 모이는데 태양광이 나지 왜 수소 발전, 수소 충전,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에너지가 이제 어마무시할 겁니다. 요것도 미리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종합, 그 다음에는 하나종합을 상장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실패하니까 이름만 바꿨습니다. 하나임팩트. 네.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살아난 게 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푸틴한테 하나그룹은 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 3만 원짜리가 저렇게 거의 19만 가면서 이걸 담보같이 잡아갖고 네. 하나 오션을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김동관 사장의 에너지는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하나 임팩트, 하나 시스템을 어떻게 하나예요. 어떻게 상장시키나? 저는 상장시키기보다는 네. 요 차남, 삼남부터 먼저 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은 하나 시스템이 이제 그 트레이딩하고 이게 연봉입니다. 네. 연봉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2021년에 그 문제가 심각했던 거거든요. 2만 5천 원, 5만 원짜리가 거의 20만 원. 이게 담보가치 높여갖고 확산을 시킬 수 있거든요. 현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는 이렇게 담보가치 높여갖고 그 자금을 갖고 뭐를 인수하거나 뭔가 자금 지원하거나 뭔가 확산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확산시키냐. 연봉을 하나그룹 보세요. 하나 시스템 그냥 박스입니다. 이제 이 작업 들어가요. 김동완 사장은 하나 시스템.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주 발사체,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또 가장 UAM 핵심이에요, 얘도. 이런 것 갖고 앞으로 3년간 주가 관리를 할 거고. 하나 시스템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거의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주가는 오를 거라고 4만 보시는 원 거죠?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3년 목표로. 네. 오히려 그 대신 하나 솔루션 죽이는 거 보세요. 이거 이게 보시면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저는 이건 죽이는 쪽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바이든 떨어진다 쪽 확인될 때까지 죽일 겁니다. 한번 분석하지 마시고 네. 그런 이벤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 하냐? 차남, 삼남 관리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그룹에서 이제 한 축이 뭐예요? 금융입니다. 금융의 연봉을 한번 보시죠. 대신 하나는 이거 삼성물산이에요. 이거 하면 지금 하시면 숨 막히실 거예요. 오히려 하나생명 연봉 보세요. 저는 이제 거버넌스 게임으로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저는 하나그룹에서는 이쪽에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생명, 하나. 그러니까 한쪽은 누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쪽에 이제 차남의 에너지를 아까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담보 갖고 요거를 확산시키나. 이게 이제 거버넌스 게임 하나그룹이면 제가 삼성그룹에 이제 전번 시간에 이제 삼성생명을 파십시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 시나리오를 똑같이 연봉을 한번 볼게요. 하나그룹 사례를 통해서 이제 삼성의 거버넌스까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삼성생명은 지금 위치가 저는 10% 정도에서 박스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10만 원 놓고 밑으로 2만 원, 위로 2만 원. 이게 1년 동안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는 3발을 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100만 원 만드나 보시죠.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를 높여야 하니까요. 이제 그거 갖고 삼성생명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오는 시나리오가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요. 예. 그리고 지금 또 딱 바이오 시즌하고 딱 맞아요. 그러면 타켓 100만 원 먹고 70만 원 사서 100만 원은 그 이상은 안 봅니다. 100만 원. 네. 목표 주가 100만 원. 이거는 연봉으로 보면 감이 잡힙니다. 삼성생명 10만 원은 지금 2018년에 위치해 온 거예요. 네. 2018년. 와. 이 에너지가 거의 지금 2018년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삼성물산은 2015년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실 때 에너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7만 원에서는 이 추가 진폭보다는 밑에 계열사가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이제 17만 원에서 20만 원 가려면 삼바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상장, 이것도 나스닥 상장시키나 보세요. 그러면서 에너지에서 지분 가치 높아갖고 삼성물산이 밀려서 올라가는, 이게 벌써 거의 지금 16만 원, 17만 원이 2015년의 위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위치까지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바 한번 보시죠. 삼바가 2020년도에 100만 원이 꼭지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70만 원. 이제 이 담보 가치 높여서 이 담보 잡아갖고 뭘 또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 시나리오가 들어오나 앞으로 거의 1년 동안 한번 보시죠. 그래서 거버넌스는 한쪽은 반드시 죽입니다. 네. 그리고 한쪽 올린 걸 담보 잡아갖고 왜 죽이냐? 싸게 모아야 돼. 빅펀드가 모읍니다. 싸게 죽일 때. 그리고 이제 올리는 타임이 되면 이제 각종 재료를 퍼뜨릴 겁니다. 이 작업 들어가나 한번 보시죠. 그래서 거버넌스 게임은 롱숏이다. 네. 그리고 그거를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꼭 그 외국의 그 거래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뭐 JP 모간이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외에 그 뭔가 스스로 하나 만들어 갖고 버뮤다나 이런데 직접 하는 운영하는 팀들도 있고요. 네. 계약하고 의탁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작업이 들어가나도 한번 보시죠. 대표님, 그럼 바이오는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삼반은 그냥 바이오는 3, 4월 달. 근데 삼반이 이게 거버넌스 게임이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플러스가 그 끌개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것들은 이게 잘 팔아갖고 또 잘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이런 종목들은 이거는 억대로 해도 되지만 개별 종목 바이오는 몇천 갖고 억대로는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삼성그룹 거버넌스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자리 주가 수준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겁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앞서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연결고리 종목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대표님?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네. 이게 전번 주에 보는 너도 나도 HBM입니다. 이게 오늘 지난주. 예, 지난주. 네. K시텍 사셨어야 돼요. 전번 주에는 DI하고 한미반도체 요란했죠. 전번 주에 9만 원, 9만 9, 10%입니다. 한미반도체가 10% 수익이에요. 귀신같이 하신 분들. 그런데 전번 주에 가온칩스 사신 분은 꼭지 물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이 또 빠진 것도 또 허다해요. 우리는 여기서 ST를 19,000원대 설정해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23,000원, 25,000원에서는 또 때리셔야 됩니다. 목표가 온 것 같아요. 자꾸 돌립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이 H 삼성 SK 하이닉스 파에서는 HP, SP만 남았다. 그때 4만 원대 오면 땡큐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일주일 전에. 근데 52,000원에서 지금 한 10% 올랐어요. 예. 6만 원 오면 때려버리겠습니다. 근데 HP, SP가 왜 떨어졌느냐? 제가 ST하고 특허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예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ST가 올라간 겁니다. HPSP 떨어지고. 그럼 ST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요게 올라가겠죠. 이 특허 분쟁에 의한 그 노이즈를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편하게 이 AD 테크놀로지, SNS텍, 하나마이크론 중에 AD 테크놀로지는 이제 안 합니다. 이게 ST예요. 보시면 16,000, 이게 보세요. 요때가 HPSP 63,000원 꼭지입니다. 롱숏이 분명하죠. 그걸 이용하시는 매매. HPSP가 63,000원에서 51,000원, 2,000원. 요게 6만, 그 부분 오면 또 때리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는 벌써 한 게임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더 가려면 삼성이 됐습니다 해야 돼요. 삼성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그냥 무조건 5만 원 뚫습니다. 근데 그게 확률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돌리는 거예요. 뭐로 돌리나? 보세요. SNS텍도 지금 한번 슈팅 나왔는데 이게 거의 3개월 전 단가예요. 요 일주일 만에 3개월 전 단가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물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은 매도하거나 비율 매도로 반은 갖고 가고 반은 그래서 또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가고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요 32,000원 딱 거놓고 이제 얘가 또 슈팅 나오나 대신 얘는 삼성전자의 한미반도체거든요. SK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 있다면 삼성전자에는 하나마이크론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못하니까 이렇게 패키징에 이렇게 계속 누르는 거예요. 됐다 하면 얘는 저는 무조건 50에서 더블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순환시켜서 트레이딩 3월 말까지는. 그리고 그 사이에 급등한 것들은 가온칩스 전번주에 사셨으면 오히려 죽죠. 요게 또 21선 9만 원 깨면 또 땡깁니다. 대신 이렇게 놓고 팔아먹고 이런 여기선 10% 게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KC텍 최고, QRT 최고, GTX 최고 종목을 자꾸 돌려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찾아내기 힘들거든요. 아니 여기도 한 100개가 넘어요. 뽑아보면 여기서 초과하는 거를 찾아낸다는 거는 두세 개 찾아내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눌림목주는 삼성 밸류체인이나 아까 전선주에서 못 간 거나 아니면 방산주에서 후발주거나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총선에서 이제 또 노려봐야 되는 게 있어요. 총선에서요? 예. 우리도 성장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철도하고 SOC가 이제 또 들여다봐야. 최근에 삼목 S번 사가쳤다가 그 다음날 바로 죽거든요. 근데 거래가 자꾸 터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철강. 이거는 또 사우디 네옴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이것도 항상 같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변수를 같이 연관해서 아까 B 패턴 그리고 계속 눌러갖고 요새 그래서 제가 전번주에 소외주의 반란들이 막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기 싫은 것들 진짜 징글징글한 것들 사놓으면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30에 50% 그거 노리는 파동이 3월에서 5월의 특징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미 급등해갖고 막 그냥 모양 좋고 그냥 이구동성 떠드는 거는 3% 5% 대드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트레이딩 잘하고 전업 투자가 용이에요. 네. 가끔 가다 보시는 분들은 보니까 갑자기 10에서 20% 하면 그럼 당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아닌 한 그 종목의 위치를 잘 파악하면서 3, 4월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SK 하이닉스향 관련 HBM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쪽으로 좀 사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까지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를 진행해봤는데요.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는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